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2세 혜원 씨의 이야기예요.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기도 하죠. 편안한 자세로 들어보세요. 혜원 씨는 52살이에요. 구청 영양사로 일하면서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혼한 지 8년째 대학생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단정한 체형에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는 분이었죠.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이 온화한 인상을 더해주었어요. 사소한 약속이라도 꼭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혜원 씨. 한 번 실패한 결혼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신뢰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해요. 비 오는 어느 수요일 오후였답니다. 혜원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양손에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면서 중얼거렸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혜원 씨는 평소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편이라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있었지만 이날은 특히 피곤했나 봐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니 이미 한 분이 타고 계시더군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버스 기사 유니폼을 입고 계셨어요. 키가 185cm는 될 것 같은 큰 키에 어깨가 넓어서 엘리베이터 안이 좁아 보였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색이었고 눈매가 선하면서도 깊은 인상이었어요. 왠지 믿음직한 느낌이 드는 분이었죠. 혜원 씨가 13층 버튼을 누르고 벽에 기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답니다. 9층과 10층 사이에서 캄캄해졌어요. 좁은 공간이 갑자기 무서워졌죠. 혜원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굵은 그러면서도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죠. 혜원 씨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휴대폰 라이트를 켜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금방 올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같이 10까지 세볼까요? 네. 혜원 씨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숫자를 세자고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어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달래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았죠. 하나, 둘, 셋. 그분이 차근차근 세기 시작했어요. 넷, 다섯, 여섯. 혜원 씨도 어느새 따라서 세고 있더군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침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분은 10층에서 내리셨고 혜원 씨는 13층까지 올라갔답니다. 급하게 헤어지는 바람에 우산을 바꿔들었더라고요. 집에서 우산을 보니 손잡이에 27-1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버스 노선 번호였답니다. 혜원 씨는 그날 밤 유독 그 남성이 생각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꼈던 그의 든든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을 달래준 그 굵직한 목소리 말이에요. 다음 날은 맑은 하늘이었어요. 혜원 씨는 27-2번 버스 종점을 찾아갔답니다. 바꿔든 우산을 돌려줘야 했거든요. 차고지는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대의 버스가 정비를 받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어제 우산을? 엘리베이터에서 뵌 분이시군요. 어제 그분이 버스에서 내려 혜원 씨를 알아보시더군요. 가까이서 보니 50대 중반쯤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셨어요. 이름은 박지태라고 하셨죠. 말수는 적으셨지만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손이 큰 편이었는데 손가락이 길고 깔끔했어요. 기계를 다루는 일을 오래 해서인지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 남성다워 보였답니다. 죄송해요. 급하게 헤어지는 바람에. 혜원 씨가 사과하자 지태 씨가 버스 요금함 옆 분실물 박스에서 혜원 씨의 파란 우산을 꺼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혜원 씨가 가방에서 아파은행잎 책갈피를 꺼냈어요. 도서관 자원봉사할 때 만든 거였답니다. 도서관에서 만든 거예요. 어제 도와주셔서. 지태 씨가 조심스럽게 받아드시더군요. 큰 손으로 작은 책갈피를 정말 소중히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석양에 비친 은행잎이 예뻤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지태 씨가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밤에 라디오 들을 때 책갈피로 쓰려고요. 밤 라디오라. 혜원 씨는 왠지 외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혼자 사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왠지 마음이 짠해졌답니다. 지태 씨의 옆모습을 보니 턱선이 단단하고 남성적이었어요. 그런데 눈가에는 피로의 흔적이 어려 있어 더욱 안쓰러워 보였죠. 며칠 후에는 주민센터 플리마켓이 열렸어요. 혜원아, 부탁 좀 할게. 마이크가 고장났는데 누가 좀 봐줄 수 있을까? 고등학교 동창 미정이가 상가 번영회 일 때문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답니다. 저기 지태 씨한테 물어볼까? 멀리서 지태 씨가 80대로 보이는 어머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정말 효자시네요. 어머님은 작은 체구셨는데 지태 씨가 천천히 어머님의 걸음에 맞춰 걷는 모습이 참 다정했어요. 큰 키의 지태 씨가 허리를 굽혀 어머님과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답니다. 미정이가 부탁하니까 고장난 마이크를 뚝딱 고쳐주시더군요.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큰 손으로 작은 부품들을 능숙하게 만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이 노래를 좋아하셔서 지태 씨가 마이크 테스트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옛 트로트 바람길이었답니다. 그의 굵직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볼 정도로 좋았어요. 끝이 보이는 풍경을 보러 갑시다. 혜원 씨는 그 가사를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아주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아들 자랑을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우리 지태가 참 착해요. 밤늦게까지 봉사활동도 하고. 봉사활동이라. 혜원 씨는 지태 씨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지태 씨는 어머님을 부축할 때 정말 조심스러워했어요. 큰 체격이지만 동작이 부드럽고 세심했죠. 혜원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일어난 일이 혜원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답니다. 10여 년간 끼고 다닌 얇은 은반지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그 반지는 혜원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혼 후에도 계속 끼고 다닌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던 반지였어요. 섬세한 손가락에 잘 어울렸던 그 반지를 잃어버린 게 마음이 아팠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27-2번 버스를 탔는데 혹시 이거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태 씨가 운전석에서 작은 봉투를 건네주시더군요. 혜원 씨의 반지였어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혜원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제 시장에서 손짓하실 때 반지가 없길래 혹시 해서 버스 바닥을 찾아봤어요. 정말 세심한 분이시네요. 혜원 씨의 가슴이 따뜻해졌답니다. 이런 작은 관심을 받은 게 언제였을까요? 백미러로 보이는 지태 씨의 눈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혜원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버스 맨 뒷자리에서 젊은 여자분이 지태 씨에게 다가오는 게 보였거든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말 예쁜 분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날씬한 몸매까지. 지태 씨와 뭔가 친밀하게 이야기하시더군요. 혜원 씨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젊은 여성이 내리면서 명함을 떨어뜨렸는데 1인 사진관 오픈 준비 마이너스 박소유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역시 그럴 나이지. 젊고 예쁜 여자친구가 있을 만하지. 혜원 씨는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자신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지태 씨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나 봐요. 거울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답니다. 52살의 나이, 이혼한 몸. 젊은 여자와 비교가 될까 싶었어요. 주말이 되어 혜원 씨는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기증받은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지? 상자 맨 밑에서 낡은 감사패가 나왔어요. 시 자살 예방 상담센터 감사패 마이너스 상담사 박지태님께. 박지태. 지태 씨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설마 같은 사람일까요? 혜원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서류를 넘기다가 한 장의 녹취 스크립트를 발견했답니다. 2006년 12월의 기록이었어요. 상담일지 마이너스 상담사 702번. 내담자 30대 여성,
자녀 수술 대기. 아이 수술이 무서워서. 혼자서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대응 지금부터 우리 같이 10까지 셀게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혜원 씨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16년 전 겨울밤. 민준이의 맹장염 수술을 앞두고 너무 무서워서 상담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중환자실 앞 공중전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때 자신을 붙잡아준 목소리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우리 같이 10까지 셀게요. 바로 그 굵직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자신을 붙잡아준 목소리. 감사패를 다시 봤어요. 박지태. 혹시 진짜 지태 씨일까요? 혜원 씨는 가슴이 떨렸어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16년 전 자신의 절망적인 순간을 구해준 그 목소리의 주인과 다시 만난 거라면 이건 운명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현실이 혜원 씨를 무너뜨렸답니다. 일주일 후 새로 문 연 사진관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이 멈췄어요. 유리문 안쪽에서 지태 씨와 그 젊은 여자가 손을 맞잡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혜원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나 연인 사이였던 거예요. 지태 씨의 넓은 어깨가 그 젊은 여자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혜원아, 괜찮아? 마침 지나가던 미정이가 혜원 씨의 굳은 표정을 봤나 봐요. 기사님 원래 여자친구 있다더라. 미정의 말이 혜원 씨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그때 지태 씨가 사진관에서 나오셨어요. 혜원 씨를 발견하고 다가오시더군요. 여전히 넓은 어깨와 든든한 체격, 그리고 따뜻한 눈빛이었지만 혜원 씨에게는 이제 아프기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혜원 씨는 차갑게 인사하고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그 뒤로 혜원 씨는 27-2번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마음을 접기로 했답니다. 52살에 무슨 설렘이냐며 스스로를 타일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더군요. 지태 씨의 굵직한 목소리, 넓은 어깨,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밤 민준이가 급하게 나가려고 하더군요. 엄마, 과제 사진 인화하러 가야 해. 새로 연 사진관에서. 이 밤에? 24시간이래. 박소유 사진관. 그 이름. 혜원 씨의 가슴이 뛰었지만 말릴 수는 없었어요. 1시간 후 민준이가 돌아와서 신기한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 사장님이 아버지한테 받은 소중한 책갈피라며 이걸 보여줬어.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는데 혜원 씨가 지태 씨에게 준 은행잎 책갈피였어요. 아버지라고? 응, 버스 기사 아저씨가 자기 아빠래. 딸 사진관 오픈하는데 도와주러 온 거였대. 혜원 씨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딸이었다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건지. 그 젊은 여자는 연인이 아니라 딸이었던 거예요. 혜원 씨는 비를 맞으며 차고지로 달려갔어요. 지태 씨. 버스 정비를 하던 지태 씨가 돌아봤어요. 비에 젖은 혜원 씨의 모습을 보고 놀라시더군요. 혜원 씨의 얼굴에 흐르는 빗물과 눈물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10까지 세자고 하셨죠? 네. 혹시 2006년에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지태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배지를 꺼내셨어요. 상담봉사 702번이라고 적힌 배지였어요. 2006년 겨울. 병원 앞 공중전화에서. 맞아요. 그때 당신이었어요. 혜원 씨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16년 전 그 절망적인 밤 자신을 붙잡아준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지태 씨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의 깊은 눈 속에서 혜원 씨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당신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혜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계속 궁금했어요. 그분이 잘 지내고 계시는지. 빗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16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순간이었답니다. 저 오해했어요. 소유 씨가 딸이신 줄 몰랐어요. 혜원 씨가 부끄럽게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죠. 지태 씨가 혜원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큰 손이 혜원 씨의 작은 손을 감쌌어요. 정말 따뜻했답니다. 혜원 씨, 이 비가 그칠 때까지 제 차에서 기다리실래요? 지태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혜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16년 동안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혜원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소유만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지태 씨의 굵직한 목소리에도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느새 비가 그쳤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차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답니다. 혜원 씨. 네. 지태 씨가 조심스럽게 혜원 씨의 손에 손을 포겠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혜원 씨는 지태 씨의 큰 손에서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정말 기적 같아요. 혜원 씨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지태 씨가 혜원 씨의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남성적인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어요. 혜원 씨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혜원 씨, 혹시 부담스럽다면? 아니에요. 혜원 씨가 먼저 그의 넓은 어깨에 기댔어요. 정말 든든한 어깨였답니다. 지태 씨가 혜원 씨의 머리를 감싸 안으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었어요. 혜원 씨의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혜원 씨, 괜찮으시면. 지태 씨가 혜원 씨의 턱을 살짝 들어 올리셨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혜원 씨에게 다가왔어요. 16년을 기다린 입맞춤이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좀 더 깊게. 지태 씨. 혜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더 가까이 와도 될까요? 지태 씨의 목소리도 조금 거칠어져 있었어요. 혜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차 안의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느꼈어요. 지태 씨의 강한 팔이 혜원 씨를 감쌌고 혜원 씨는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답니다. 혜원 씨, 정말 아름다워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52살이 된 혜원 씨에게 아름답다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느끼며 있었어요. 16년 동안 쌓인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져 갔답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태 씨가 혜원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이제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혜원 씨가 대답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차에서 나왔답니다. 서로를 놓기 싫어서 몇 번이나 포옹을 더했어요. 일주일 후 이른 아침 혜원 씨는 27-2번 버스 첫 차를 탔어요. 지태 씨는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혜원 씨를 바라보시더군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이었어요. 혜원 씨도 그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설렜답니다. 종점에 도착하니 지태 씨가 일어나셨어요. 운전석에서 일어서는 그의 큰 키와 든든한 체격이 더욱 돋보였어요. 오늘 바다 보러 가실래요? 바다요? 시외버스로 갈아타면 바다가 나와요. 어머니 모시고 가려던 곳인데. 함께 가시죠. 지태 씨의 제안에 혜원 씨의 마음이 뛰었어요. 좋아요. 바다로 가는 길에서 지태 씨는 혜원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줬어요.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밤마다 상담 봉사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눠 가진 이야기. 혜원 씨는 그의 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지태 씨의 굵직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혜원 씨는 지태 씨를 바라보며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16년 전 자신을 구해줬고 지금 다시 자신의 곁에 있다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바닷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어요. 파도가 발 아래로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했답니다. 혜원 씨는 지태 씨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의 단단한 턱선, 깊은 눈빛, 그리고 바닷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머리카락까지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지태 씨. 네. 그날 밤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이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지태 씨가 혜원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큰 손이 혜원 씨의 작은 손을 완전히 감쌌어요. 따뜻하고 든든했답니다. 오늘도 같이 10까지 셀까요? 지태 씨가 물어봤어요. 혜원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늘은 10일부터요. 10일부터요? 네. 12, 13, 14. 앞으로 함께 셀 수 있는 모든 숫자들이요. 지태 씨도 웃으셨어요. 정말 따뜻한 웃음이었답니다. 혜원 씨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답니다. 바닷가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지태 씨의 큰 손이 혜원 씨의 손을 감싸고 있으니 세상이 다 따뜻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없었답니다. 52살과 56살, 이제는 당당하게 사랑할 나이였으니까요. 한 달 후 소윤의 사진관 벽에는 새로운 작품이 걸렸어요. 빗속의 버스 정류장, 우산 손잡이에 걸린 은행잎 책갈피가 담긴 흑백 사진이었답니다. 사진 속에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진 아래에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때로는 잃어버린 것이 다시 찾아온다. 그리고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 그것은 혜원 씨와 지태 씨 이야기의 시작을 담은 사진이었답니다. 16년을 기다린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의 기념비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지태 씨의 버스를 타며 출근하는 혜원 씨, 그리고 백미러로 혜원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지태 씨.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그 바닷가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지태 씨의 어머님과 혜원 씨의 아들 민준이도 함께였어요.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답니다. 할머니, 엄마 예쁘죠? 민준이가 지태 씨의 어머님께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정말 예뻐. 지태도 복 많이 받았어. 어머님의 대답에 혜원 씨의 뺨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지태 씨는 혜원 씨의 어깨에 자신의 넓은 어깨를 기대며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16년 전 그 목소리의 주인과 이렇게. 저도요. 정말 기적 같아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혜원 씨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어요. 지태 씨가 그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답니다. 52살과 56살,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두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혜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정말 모르는 것 같다고. 16년 전 절망의 순간이 오늘의 행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52세 혜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6년 전 절망적인 밤에 들려온 목소리가 평생의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때로는 우연 같은 만남이 운명이 되기도 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